일단 야 이건 뭐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뭐 끝나질 않네 이게. 일단 뭐 전 세계부터 봅시다. 지금 뭐 변이가 세계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뭐 이름도 뭐 BA5, 뭐 BA5, 뭐 BA 뭐 2, 뭐 BA 2.75. 지금 BA5랑 BA 2.75가 뭐 같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또 변이가 나왔는데, BA 2.75가 이제 그 켄타우루스죠. 근데 저도 오랜만에 이 코로나 차트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요즘 이제 코로나 관련된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밖에 나가면 마스크도 풀었겠다, 뭐 이제 뭐 사람들이 뭐 이제 옛날처럼 막 그렇게 뭐 경계하는 수준은 아니겠다라고 하니, 그냥 뭐 이제 뭐 요 상태로 그냥 미미하게 갈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물론 저도 양양 가 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들 저 양양에서 생활하는 거 보셨죠? 양양에는 코로나 따위 신경 쓰지도 않아. 양양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울 정도로. 근데 전 세계적인 차트를 다시 봤는데, 여러분들 같이 봐요. 자, 이렇게 보시면 60만 예상해봄 이러는데 확진자 130만 명. 야, 별 달라진 게 없어. 확진자가 130만 명 나오고 사망자가 그래도 계속 몇천 명대. 나라별로 보면요 더 깜짝 놀랍니다. 자, 나라별로 보면 미국이 여전히 1위고, 미국이 확진자 수가 20만 명씩 늘고 있어요. 이 수치가, 여러분들 이 수치가 언제적 수치냐면,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쓰고 여기저기 봉쇄하고 뭐 거리두기 하고 그때랑 똑같아. 미국 뭐 20만 명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고, 인도 뭐 그다음에 브라질 7만 명, 프랑스 12만 명, 독일 15만 명. 그리고 충격적인 게 대한민국이 언제 8위까지 올라왔어? 와, 대한민국이 언제 여기까지 올라왔죠? 어제가 3만 9천 명이고 오늘도 지금 이때까지 통계된 게 지금 3만 8천 명인데, 이거 아마 내일 되면 아마 4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밑으로 봐도 뭐 일본도 지금 10만 명 올라왔고, 그다음 뭐 호주, 뭐 멕시코 보면 다 확진자 수가 느는 속도가, 말레이시아 4천 명, 오스트리아 12,000명, 대만 2만 5천 명. 대만이 여러분들 원래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대만이 지금 30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게 있다면 뭐냐? 이제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만큼 이제 걸린 사람들도 많고, 뭐 여기 다들 걸렸잖아요. 저도 걸렸었고, 뭐 저는 한 두 번 걸렸는 것 같은데, 보면 확실히 이 치명률 있잖아요.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대한민국의 사망률은 0.1%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서, 이제 코로나 변이가 이제 완전히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옛날에 센 것들 다 지나가고 나서 좀 이렇게 약한 걸로 변이됐을 때, 그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그런 나라들은 치명률이 다 낮아요. 여기 보시면 뭐 대만도 여기 확진자 수가 점점 늘다가, 근데 확진자 수가 대만은 계속 봉쇄를 했었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입국 금지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가 약해질 때까지 계속 봉쇄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독성이 점점 약해지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약간 이제 확진자 수가 좀 늘기 시작했는데, 확진자 수가 많이 늘긴 했지만 사망률은 0.2%. 그리고 뭐 다른 데도 다 이제 1% 미만으로 다 떨어졌고, 중국을 한번 볼까? 통계적으로는 중국은 지금 확진자 수 보면 뭐 지금 113명 나오고, 뭐 이때까지 중국의 온 확진자 수가 22만 7천 명이라는데, 근데 뭐 이 통계는 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고,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리고 중국은 지금 기사로는 뭐 여기 풀었다, 뭐 저기 풀었다, 뭐 봉쇄된 거 풀었다라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봉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거기 클럽, 뭐 나이트 클럽 이런 데서 또 집단 감염 터져가지고 한번 봉쇄하고, 그러니까 약간 또 어디 뭐 회사에서 뭐 집단 감염 터졌다 이러면 또 봉쇄하고. 근데 이제 봉쇄를 이제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웃겼던 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지금, 뭐 중국에 제 지인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약간 좀 이제 이런 뭐 클럽 쪽 이런 데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때 이제 나이트 클럽에서 이게 집단 감염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쪽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싹 다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사는 친구고 베이징에서 일하는데 그쪽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 버스에 다 싣고 저쪽 이제 베이징 밖으로 끌고 갔대. 걔도 한국인이지만 따라갔지. 뭐 다 끌고 가니까 뭐 어쩌겠어. 중국에서는 뭐 공산당이 한다면 하는 거니까. 다 끌고 가가지고 뭐 격리시키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코 한 번씩 쑤신대. 매일. 그 친구 말로는 코를 하도 쑤셔가지고 코 안에 이제 약간 굳은살이 배긴 것 같대. 처음에는 이거 쑤시면 아팠는데 이제 아프지도 않대. 완전 단련됐대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중국에서는 부분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고, 근데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봉쇄를 하고 격리를 하면 뭐 물론 확진자 수가 좀 이렇게 적게 나올 수는 있지만 제로 코로나는 좀 힘들지 않을까 여전히. 그리고 요즘 기사가 뜨잖아요. 중국 기사 보면 요즘 제일 많이 뜨는 기사가 제로 코로나에 대한 경제 성장률 뭐 0%라는 데도 있고 뭐 0.4%라는 데도 있고 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뭐 기사가 다 이런 거예요. 뭐 중국 2분기 성장 경제 성장률 0.4%, 상하이 봉쇄의 여파부터 시작해가지고 0%대 성장률 뭐 이러면서 한국 상황을 좀 보면 지금 확진자 수를 보면 여기 보시면 한 달 걸 볼까? 이제 뭐 확진자 수가 이제 많이 줄었잖아요. 줄어들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갑자기 또 뭐 5만 명 뭐 이렇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또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 이 확진자 수를 봤을 때는 막 그렇게 막 치고 올라오는 듯한 그런 그래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이제 터지고 있죠. 켄타우루스 변이 국내 첫 확인, 해외 여행 이력이 없는 60대, 확산 속도 빠르고 면역 회피 성질 강해, 확진자 재택 치료 중, 감염 경로 조사. 물론 이게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변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전파력이 더 세졌다, 전염력이 더 세졌다. 근데 항상 그러잖아요. 이 전염력이 더 세지면 치명률은 더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감기의 일종으로 그냥 토착화 될 텐데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하다. 그냥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면역력으로는 이거를 못 막는다는 거죠. BA5도 있고 BA2.75, 아니 BA2.75가 그 켄타우루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늘기 시작하면 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BA5랑 켄타우루스까지 쌍끌이 유행 현실화되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4차 접종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백신이 주는 그 면역 효과가 그 못 막는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굳이 맞아야 되나? 물론 그건 개인들이 자유입니다. 뭐 맞으실 분들은 또 맞아도 되는 거고 뭐 누구나 그걸 강요하진 않습니다. 다 개인의 자유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백신을 안 맞고 있습니다. 백신을 안 맞고 있는데, 근데 물론 코로나 걸렸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고생을 했어요. 당연히 고생을 했고 그때 뭐 방송으로 다 나갔잖아. 제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맨날 막 기침하면서 막 콧물 닦으면서 방송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느낌상에는 제가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이제 완치가 됐잖아요. 한 완치되는데 한 2달 걸렸던 것 같아. 진짜 그 잔병까지 후유증까지 다 없어진다 한 2달 걸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후유증까지 다 지나가고 나니까 제 체감상으로는 그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뭐 가래도 이제 없어지고 뭐 폐 기능도 더 향상된 것 같고. 물론 뭐 그건 개인차입니다. 개인차예요. 이건 뭐 의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면역을 뚫고 이 사람을 이렇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만약에 나왔다면 이거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켄타우루스는 처음에 인도에서 발견됐다고 하죠. 그죠? 근데 통계를 보면 인도는 이제 통계를 약간 포기한 것 같은데, 인도도 인구가 14억이에요 여러분들. 인도 인구랑 중국 인구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근데 인도에서는 지금 통계가 뭐 하루에 확진자가 뭐 2만 명, 1만 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인도도 어느 정도는 이 통계를 포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오히려 그냥 초반에 인도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그리고 인도에 보면 이제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오히려 뭐 인도가 정말 제대로 된 단체 면역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솔직히 인도가 뭐 한 게 터지고 뭐 바이러스가 터지면 인도의 그런 뭐 생활하는 그런 방식들을 보면 그 막는다는 게 뭐 격리가 된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인도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뭐 어디서 뭐 바이러스가 퍼졌다 그럼 뭐 다 걸릴 각오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빨리 사람들이 많은 게 다 걸려버리면 한 번씩 그만큼 빨리 또 단체 면역이 된다는 게 아닌가. 초반은 되게 위태로워 보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이제 나중에는 제로 코로나를 외치는 중국보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14억 인구의 단체 면역을 이뤄낸 인도가 훨씬 더 승자가 아닌가. 시간이 길어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유럽권은 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뭐 이쪽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막 10만 명대, 20만 명대 이러니 요건 진짜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데 그 유럽 나라들이랑 비교하면 한국도 이제 인구가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한국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밀집돼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인데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국도 약간 좀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 지금 뭐 3만, 4만, 5만 이러지만 뭐 재유행을 시작한다면 또 뭐 10만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까지 지금 3년째잖아요. 3년을 이렇게 다 이제 경험이 있고 버텨왔는데 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치사율 0.1%입니다. 지금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나라들 중에 최저예요. 대한민국이 사망률 0.2%. 다른 나라 사망자 보면 100만, 50만, 60만, 15만, 14만 막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은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가 2만 4천 명. 엄청 적은 거죠. 그리고 오늘 경제면을 보면 일단 오늘 여기 삼전 주주분들 많이 계시나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6만 전자를 찍었더라고요. 야, 삼전이 오랜만에 6만 전자를 찍으면서 비트코인도 뭐 2천만 원 이하로 뭐 떨어졌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갑자기 뭐 2,700만 원대 회복하고. 근데 여전히 지금 전 세계에 악재밖에 없잖아요. 그냥 뭔가 이제 뭐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올라가겠다. 곧 올라가겠다. 이제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가겠다. 근데 올라갈 만한 그런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악재밖에 안 터져. 그리고 지금 뭐 전세 대출 금리 6% 넘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세입자분들 그리고 뭐 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것들도 그냥 알아두는 게 왜냐면 진짜 이거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런 이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거를 솔직히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제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말까지는 더 오른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지금 영끌 해가지고 집산분들 지금 버티다 그거 못 버텨가지고 이제 시장에다가 던지기 시작하면 안 그래도 지금 뭐 서울 집값도 10주째 하락 중이잖아요. 근데 제가 봤는데 뭐 서울 집값 10주째 뭐 하락세 뭐 이러는데 하락은 하락인데 진짜 그 별로 떨어지지도 않은 거야 그거. 오른 거에 비하면 그거 떨어진 것도 아니죠 그건.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그러면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그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전쟁 끝날 상황은 뭐 전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중국이랑 러시아는 뭐 아주 제대로 된 깐부가 되죠 그죠? 지금 러시아에서 뭐 팔지 못하는 것들 뭐 인도랑 중국에서 다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오히려 역으로 막 미국이랑 유럽이 약간 제재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 바이든 엄청 욕먹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요 며칠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그 일본 아베 얘기인데 아베 피살 얘기인데 그냥 전 총리라고 얘기할게요. 일본 전 총리가 그 피살을 당했는데 이제 이 계기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여러 세계 언론인들에 따르면 이 계기로 인해서 이제 일본이 머지않은 훗날에 법을 개헌해서 이제 뭐 군사력을 무장시켜서 나중에는 중국과 일본의 맞서는 전쟁이 피할 수 없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일단 일본 전 총리가 피살되고 나서 대만 총통이 차잉원이라고 대만 총통이 개인의 SNS에 제일 친한 친구를 잃었다 슬프다 이런 관련된 사진이랑 이런 게시물들을 지금까지 4차례를 올렸어요. 물론 뭐 일본 전 총리가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죽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다 애도의 표시를 했죠. 그죠? 근데 특히 그 중에서 대만이 엄청나게 자기 나라 총리가 죽은 것도 아닌데 약간 자기 나라 총리가 죽은 것처럼 거의 무슨 뭐 이렇게 뭐 행사도 진행하고 뭐 대만의 총통은 게시물을 4개씩 올리면서 길거리 행사에서 많은 대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애도의 물결을 또 이렇게 표출하면서 제일 슬퍼하는 게 대만인 것 같아요. 대만은 이 정도까지 일본 전 총리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분위기가 달랐죠. 중국은 그 중국의 마우스가 뭐 우리도 놀랐다. 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슬프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마디 했는데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는 전 총리가 죽은 거에 대한 거의 무슨 뭐 축하를 하듯이 뭐 클럽에서 행사까지 열리면서 길거리에서는 뭐 경축, 일본 정 총리 피살, 뭐 1+1 행사, 뭐 이런 것까지 뜨면서
이런 건 다 보셨죠? 이런 것들 보시면 여기 진짜 뭐 아베의 뭐 승천을 뭐 축하한다. 그러면서 뭐 밀크티 1+1 3일 연속 축하 행사 뭐 이런 거 현수막 달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뉴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죠, 그죠? 심지어 뭐 이런 클럽 파티까지. 여기 지금 클럽인데 여기 디제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클럽에서 이건 너무 어이가 좀 아니 물론 뭐 일본 전 총리가 죽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일본 안에도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있겠죠. 근데 와 이렇게까지 뭐 이걸 뭐 축하 댄스 파티까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근데 봐봐요. 중국이랑 대만,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약간 이렇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맞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럽의 지원도 있고 미국의 지원도 있고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나중에는 중국과 대만이 되지 않을까. 근데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중국을 그렇게 막 이렇게 맞서기에는 대만은 역부족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물론 뭐 미국에서도 뭐 대만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중국에서 침략을 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군대를 지원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만은 역부족이라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역부족인 대만이랑 일본은 엄청 가까운 사이잖아요. 물론 뭐 이게 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뭐 불가능하기도 미래는 모르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로 이렇게 된다면 그럼 한국은 그 중간에서 와 한국은 진짜 어떻게 될까? 중립을 지키는데 중국이랑 만약에 일본이 진짜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간에 있는 한국이 아무리 이게 중립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야 그렇게 되면 한국이 되게 위험해지지 않을까? 그때 되면 한국이랑 북한이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와 이건 완전 아무튼 뭐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맞죠, 그죠? 한미일 군사협정 때문에 뭐 미국이랑 일본 쪽으로 한국이 붙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북한이랑 한국이 전쟁이 되지 않나? 그러면 진짜 말이 안 되게 되는데. 물론 이런 일이 현실로 돌아오는 거는 뭐 누구나 아니길 바라겠지만 만약에 현실이 된다면 와 그땐 진짜 그 피해는 그쵸 한국이 많은 피해를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건 또 중국 관련된 기사인데 중국이 얼마 전에 그런 거를 개발했다고 하죠. CCTV인데 AI로 이제 그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뭐까지 판단을 하느냐. 지금까지는 그냥 이 사람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떤 뭐 전과가 있는지 이 사람이 뭐 신상이 다 나오고 뭐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신상 기본적으로 나오고 이 사람 얼굴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사상까지 AI로 검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CCTV가 딱 찍었을 때 이 사람은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정말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냐 이런 거를 사상까지 판단을 하는 그런 AI CCTV가 발명됐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와 그건 진짜 이제 사상의 자유도 없는 거 아니야. 야 이거 진짜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어.